민간에서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하는 이 실손보험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입 문턱을 낮춰라, 보험사들은 팔수록 손해다, 서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우진 기자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국이 가입 문턱을 낮추라고 권고한 겁니다. 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개선안을 제출한 보험사들은 울상입니다. 그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받은 이유, 바로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인 적자 상품으로 전락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당국 눈치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외국 계만 좀 중단을 하고 이제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은 좀 문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되는 손해율 악화로 보험업계는 올 초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오히려 적자폭은 더 확대된 상황.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만큼 가계부담 영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역시 쉽지 않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실손보험 갈등, 정작 원인은 이 당국도 보험사도 아닌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기자, 보통 이 보험사들은 상품을 더 팔려고 하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가급적 안 팔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국과 지금의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가 팔수록 손해라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하게 나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 이거는 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적자라는 의미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보험사들이 주된 적자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잉 진료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수술 사례 통계를 보면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실제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이 지난번 이슈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 목적으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다초점 렌즈가 사실 백내장 수술의 필수적인 시술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마침 실비가 가입돼 있는 이제 그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것까지 같이 하시는 건 어떤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시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문제냐? 바로 이 고가의 가격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 이전에는 검사 비용만 약 60만 원 수준이었고요. 다초점 렌즈 삽입은 약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아무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의 검사 항목을 급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검사비는 건강보험으로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병원에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급여화된 그 백내장 검사비는 2만 원대로 크게 줄이고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평균 가격은 약 400만 원으로 한 2배 정도 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 급여화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라의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고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이런 개념을 네, 말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나라가 보장해주는 항목은 이 병원에서 가격을 좀 통제하게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을 뭐 임의로도 높이거나 병원에서 네.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 가격을 싸게 만들고 그 대신 그만큼 이제 비급여 항목에서의 가격을 좀 높여서 이걸 충당하려는 실손보험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 보험사들의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부분의 가격을 올리는 이걸 일명 이제 풍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예. 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보험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좀 보면요. 실제 다초점 렌즈 평균 가격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된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검사 비용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한 시점부터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실손보험 손해율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백내장 수술 외에도 이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주사제나 과도한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이제 실손 있으시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네. 실손으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이제 병원과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와 함께 이제 과잉 진료가 좀 더해진다는 지적인데요. 예. 우리 앵커도 배곡 주사나 뭐 태반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그런 걸 들어봤을 리가. 아, 알고 배곡 주사요? 네, 알고 뭐 하는 계실 것 주사입니까? 같은데. 네. 네, 사실 미용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주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았는데 피부 목적에 좀 도움이 되는 주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비급여 주사제를 같이 끼워서 맞은 뒤에 실손으로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제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 병원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가입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병원에서 마음 먹고 가입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소비자들이 같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의료 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가입자가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위염이나 두통 등 이런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영양제 주사를 맞는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경미한 두통 등 이런 걸 이유로 통원 치료를 할 때 1년 동안 800회 이상 동안 또 진료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병원에서 수십 개를 처방을 받은 뒤에 실손보험으로 이제 보장을 받고 그리고 이 약들을 중고 마켓에 판매를 합니다. 아, 저 화면에 나오는 건 중고 마켓 거래 네, 화면이군요. 맞습니다. 네, 일명 저희가 되팔이라고도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제 난 건강해서 병원 진료 정말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데 왜 보험료는 오르냐? 예,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네, 사실 이 진료 중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뭐 인정하고 이 이상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병원이나 이 가입자들이 이를 고의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저런 부분은 사실 좀 범죄 아닌가요? 그죠? 걸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정도를 좀 넘어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계속해서 더 가입 문턱을 낮춰라 이렇게 보험사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보험사들한테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해라 이런 의견으로 들립니다. 네.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실손보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 3분의 2가 가입된 보험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국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하는 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턱을 좀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냐 이런 민원들이 좀 나오니까 정부가 야심차게 치료 받은 만큼만 내자 이렇게 상품을 개편해서 현재 이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네. 기본 보험료가 개편 전 상품보다는 좀 저렴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 조금만 더 가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업계 좀 알아보니 실제 판매율은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선 야심작에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 않겠죠, 물론. 이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기업이다 보니 적자를 계속 내는 상품을 팔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 이 손해율 개선 방안이 현재 업계에서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이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해외에서 본다면 어떠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가를 낼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보험회사한테 사전에 이 높은 비급여 수가를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체계가 필요한 거죠. 비급여 수가나 진료량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어서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 병원들 스스로가 좀 더 힘들어지도록 어떤 구조를 좀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